네, 이니셜리 하면 처음에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여기서 뭐 유명 문구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덜 하는 것이 더 하는 것이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줄이는 게 더 좋다야. 좀 너무 과하게 많은 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더 좋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심플한, 명료하고 단순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대. 합법적자 처음으로 언급됐어요. 캐치프레이즈 입장에서는 이시 캐치프레이즈고, 캐치프레이즈는 언급이 돼야겠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요 시 제목인가봐요. 요 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 캐치프레이즈가 계절이라는 걸 의미한데, 단순한 게 좀 줄이는 게 두 개 똑같은 말이죠. 더 낫다는 거지. 그리고 더 아름답다는 거지. 너보다 너무 복잡하고 탱글드함에는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서로 얽혀 있는 것보다는 좀 단순한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의미래요. 그럼 원래 이 의미 자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지. 좀 줄이는 게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소재는 이거야. Less is more. 얘는 simple is better. 이 뜻이랑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요즘 이 문구가 수동태 한번 잡을까요? 들려오는데, 자주 들려오는데, 자, 영어에서 to는요 항상 부정이야. 너무 과하게 자주 들리는 거다. 과하게 자주 들린다는 건 진짜 너무 자주라서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무슨 말을 얘기하고 싶냐면 너무 과하다는 거야. 너무 과하게 자주라는 거는 심플하지 않아야 할 부분조차 심플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심플하지 않아야 할 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심플한 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심플하다고 될 건 아니잖아, 그치? 심플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조차 다 심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올라온 잡자. 가조 진주예요. 대절이란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의 방식인데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시 생각의 방식을 꾸며줘요. lie behind 하면 lie는 눕다 말고 있다가 있어요. 뒤에 있는 생각의 방식, 이게 직역이야. 이상하죠? 좀 의역하자. 뒤에 있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경이 혹은 근거가 돼.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만 데다가 다 less is more, less is more 더 줄이고 더 간소화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식이,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생각의 방식이, 동사 찾자 단어 좋아요. extinguish 하면 이제 없애다, 소멸시키다 이렇게 하죠. 어떤 습관들을 없애고 있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습관들을 없애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자주 했다는 거잖아. 자주 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행동이야, 필요 없는 행동이야. 그치. 필요하니까 자주 하다가 습관이 됐는데 너무 less is more 하다가 야 줄여 간소화해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것들조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볼게요. 심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과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조차 간소화시켜버리는 요 작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잡자. 이거 원래 순서로 나와줘. 네, 순서로 나와서 문장 삽입 정도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 문장, 문장 삽입 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 걸어서 얘들이 이어주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지. 무겁고 이게 매시브한 엄청 거대한 육중한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관계대명사 대신 라디오 수신기를 꾸며줘요. back in the day 하면 옛날, 그때, 그 당시 존재했던 라디오 수신기라고 생각해보죠. 얘는 라디오 수신기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진짜 이렇게 라디오가 있다 치자.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있어.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라디오야. 이 이따만한 요 안테나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 여기서 이제 이걸 수신기로 전파를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수신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솔솔솔솔 나오곤 했어. 근데 라디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송도 물론 청취를 했지만 요걸로 교신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소통 수단이었어 라디오는. 통신 수단? 통신 수단이었어. 자, 그러면 하비하고 매시브한 거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심플하고 레스한 거의 반대지. 약간 과해. 시간이 지나면서 끊자. 거기 버튼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이 라디오랑 수신기에 버튼이 막 있었어.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수동태. 야, 이거 엑스트라는 이제 남는 거죠. 남는다라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닌다. 얘가 불필요해. 엑스트라 여기서는 불필요로 기억하세요. 이 정도 버튼이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거가 된. 제거가 된 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심플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매번 감소할 때마다,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이 장치가 라디오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어버렸냐? 이거 능동태거 잡아줘. 우리 지금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즈의 전화기가 되어버린 거죠. 원래 이제 이따만한 이 교신 장치였던 라디오가 버튼도 막 겁나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씩 사라지면서 필요 없네 하면서 작아져서 이제 우리의 스마트폰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스케일은 규모, 크기가 있어요. 이 물체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이 버튼의 기능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면 3개의 점으로 된 메뉴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멀티레이어를 하면 여러 층의 폴더로 사라져 버려요. 우리 왜 스마트폰 들어가면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 또 이게 폴더 저는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래서 구글, 삼성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진짜로 저 버튼들이 불필요했던 건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화기에도 아직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숨기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이거에서 하고 싶은 말. 샘플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구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겉모습은 심플해진 거 맞아요. 겉모습은 작아지고 심플해져서 이제 라디오가 거대했던 라디오가 우리의 뽕이 돼버린 거 좋아요. 근데 진짜로 쓸데없어서 날린 거였으면 그 기능도 사라졌어야 되겠지. 근데 사실 그 사라진 버튼의 기능들이 다 어딘가에 메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다층의 폴더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디 그냥 꽁꽁 숨기기만 한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기만 할 거는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예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걸 다 심플하게 모든 걸 다 레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건데 어디 그냥 꽁꽁 숨기기만 하는 거고 겉모습으로만 이제 심플하게 만들 뿐이다. 이 얘가 순서로 나와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유문자 문장 삽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랑 엮어서 아니면 여기를 문장 삽입 봐주시는 거죠. 얘나 얘를 문장 삽입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빈칸으로 내기에는 빈칸 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어휘나 한번 잡을까요? 어법부터 잡을까? 순서는 언급된 한번 잡아주고 아니야 볼 게 없어 낼 게 없어 얘는 그냥 문장 삽입만 되긴 하자 이거 될거 없어 저 구문자 딴거 별로 37번 보자 우리가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짧지만 숨겨진 역사가 있네 끊자 우리 아까 앞글에서 했죠 버라인드는 뒤에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배경이 되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이 그쵸 지금 우리 인류에게 플라스틱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얼마 안 된 거야 그죠 짧아 그거랑 어떻게 이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까지 깊게 자리 잡고 뿌리 낼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짧고 숨겨진 역사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지금 찾아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지금 인류는 플라스틱 없이는 거의 못 사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보게 되지 플라스틱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조금 더 단어 책일까요? 지속 가능하게 살아 지속 가능하게 산다는 말은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는데 뭔 소리냐면요 하나 뭐 만들어 그러면 폐기를 조금 더 안 하겠지 오염도 조금 덜 시키고 여기 지금 핵심 생산을 하나 하면 계속 쓰고 버리지도 않고 생산도 덜 하니까 오염도 덜 시키고 근데 듣자마자 이해가 돼 우리 오늘날 커피 하나 사 그럼 무조건 바로 딸려오는 게 플라스틱 컵이지 플라스틱 컵 사서 우리가 뭐 며칠 혹은 몇 주 쓰나? 바로 버리지 플라스틱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라 종이컵 있는데 하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여러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면 더 계속 썼을 거야 근데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막 폐기도 많이 하고 오염도 많이 시키는 거죠 단어 한번 찾을게요 훨씬 더 적은 이 쓰레기 문제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돼요 쓰레기 문제가 더 적은 저보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플러 한번 잡자 얘도 순서로 나왔었네 그러나 플라스틱의 발명 후에 끊고요 그 다음에 그놈의 플라스틱의 빠른 이 어떻게보면 채택? 좀 그런데 채택이라고 그랬네 사용하기로 한 거죠 2차 전쟁 동안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 그리고 요놈이 폭발했다는 소리는 폭발적 증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소비재에서 엄청나게 포장재라든지 뭐 등등 어떤 물건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이제는 어디에도 오만에 다 있는 거지. 플라스틱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성장하는 플라스틱 업계가 이제 상징하게 되는 거야. 뭐를? 편리감 그리고 번영을
뭐에? 아메리칸 드림의 헐리와 번영을 상징하게 됐대. 플라스틱 업계에는 미국의 이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게 됐대. 근데 이 꿈은요, 이 꿈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죠. 근데 대가와 함께 찾아라. 프라이스는 대가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하면 일반적으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여기까지는 다 좋은 얘기. 어떤 들으면 좋은 얘기야. 플라스틱을 통해서 되게 편리해졌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드림의 번영을, 아니, 미국이랑 아메리칸, 아니 저 플라스틱이랑 아메리칸 드림이랑 뭔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얘기를 들려. 근데 얘가 이제 대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자, 여기 문장 삽입으로 잡자. 그럼 지금부터는 얘기 딱 바뀌어가지고 부정적 얘기 시작하겠지. 갈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야. 야, 이거 환경적인 영향이 엄청나네. 플라스틱이. 그리고 오늘날 환경 무브먼트 움직임 하지 말고 운동에 초기 씨앗들이 심겨졌대. 이 말이 뭔 소리냐면 환경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필요한 거는 초기 씨앗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작은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사상적 깨어남. 야,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거 줄여보자 라는 작은 움직임들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오늘날에 이제 환경적 운동이 됐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초기의 움직임과 초기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플로우 한번 더 잡자. 근데 이 플라스틱 산업은요 엄청 빠르게 대응을 한 거야.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은 방금 얘기한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초기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거죠. 분사구문 잡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끊자. 관계 대명사 대신 그 캠페인을 꾸며주는 거야.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재활용을 해답이라고 제시를 하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제시하고 역으로 이제 플라스틱 업계에서 환경 운동을 시작한 거야. 뭐 합시다 라고 하면서 재활용합시다. 재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지. 그러면 프레임이 어떻게 가버리는 거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폐기하는 게 문제다. 너네. 이렇게 가요. 재활용하면 오염 안 시키고 계속 쓸 수 있는데 니네가 재활용 안 하고 갖다 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 문제가 아니야? 만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쓰고 제대로 다시 안 쓰고 그냥 계속 갖다 버리는 너네 문제야. 이렇게 이제 싹 프레임을 돌려보는 거지. A라고 하면 플라스틱 업계들이야. 어디 갔지? 플라스틱 업계가 캠페인이 됐다. 정확히. 플라스틱 업계가 이제 시작한 이 캠페인들이 몰고 가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밀어붙이냐면 대절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야, 오염은 누구 잘못이냐면요, 너네 소비자들 너네 잘못이야. 너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 안 해서 그래. 뭐가 아니라 회사 잘못이 아니야. 회사를 플로딩이 꾸며줄게요. flood A with B라면 A를 B로 넘치게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시장을 플라스틱으로 넘치게 만든 생산자, 회사 잘못이 아니라 사가가지고 막 갖다 버리는 너네 문제야.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 요게 이 글을 쓰고 싶네요. 자, 그래 플로우를 한번 쪼개자. 일단은 아까 우리 this rain 요 문장 삽입 대비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앞까지는 플라스틱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 측면이에요. 편하고요. 이것 때문에 번성하기도 했고 괜찮았고요. 근데 대가가 따랐어.
플라스틱에 대가라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죠. 잘 썩지도 않고 막왜 그 해양동물들 플라스틱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환경적 대가가 따른다. 그다음에 글 한번 더 돌려서 근데 이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그 문제를 생산하는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 사가서 이제 제대로 처리를 안 하거나 막 갖다 버리면 니네 문제다라고 싹 돌려버려요. 요 정도로 플로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뚫을까요? 일단 이거 뚫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이거 한번 뚫어주세요. 어떤 걸 있나? 어휘나 좀 쉽니까? 일단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았다. 폐기물 문제도 더 적었고요. 대가가 따랐다.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환경 운동의 씨앗들이 그때부터 이제 슬슬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플라스틱 업계가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활용하면 다 해결되는데요. 만든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간 소비자 너네 잘못인데요. 버린 너네 잘못인데요. 이렇게 정도 봐주시면 마지막 거 38번 남은 거죠. 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의 관점인데 세상에 대한 관점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그 밑에 단어 있죠? 관점이 깊게 박혀있고 뿌리 박혀있다는 거지. 어디에? 패러다임 안에 뿌리 박혀있다. 우리 패러다임 자주 들었는데 정확히는 뭔지 몰라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뭔지 설명을 해줘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얽혀있는 서로 얽혀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특정 이론에 대해서 우리 이거는 이거라고 보자 저건 저거라고 생각하자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걸 패러다임이라 해요. 혹시 또 모를까봐 한 번 더 설명해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하면서 개념인데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론적인 관행인. 그래서 패러다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자. 패러다임은 사회의 일종의 공유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자. 저거는 저거로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패러다임이야. 기본 틀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언더테이크를 수행하잖아요.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진행할 때 걔네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연구를 하는데 특정한 이 패러다임 안에서 그걸로 붙어 연구를 한다는 거죠. 공유된 개념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 연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네 여기까지 알았지? 근데 내가 요만큼 더 알았다? 이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전제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측정들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방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서로 공유한 게 있어야지
뭔가를 측정하고 연구했을 때, 자, 우리가 같이 이만큼 알잖아. 근데 내가 요만큼 더 알았거든? 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자. 현미경을 왜 바라보지? 이 현미경을 바라봐서, 안을 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현미경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지 않으면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에 대해서? 그 장비라고 하면 현미경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들여다보는지,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예시로 든 게 뭐다?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하는 거야. 이 관찰 대상을 관찰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은 거지. 근데 재윤이가 현미경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뭘 바라보는지 몰라. 그럼 새로운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현미경이 뭔지, 이 관찰 대상이 뭔지까지가 이미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 같은 느낌. 우리의 기본 전제, 서로 간의 약속. 현미경은 작은 걸 크게 만들어 크게 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미생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다가 이게 우리의 전제고 상식이고 이 패러다임이고, 그걸 안 채로 지은이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지. 현미경이 뭐예요? 제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공유가 없으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제 주제야. 이 글이 주제야. 우리가 엄청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한 번씩 과학에서. 그거는 뭐가 아니냐면요, 움직임이 아니에요. 조금 덜한 거에서 조금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래. 아, 그러니까 요 패러다임이 원래 있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에서 얘를 더 조금, 내가 대충 그렸잖아. 조금 더 정확하게 요렇게 반듯하게 요렇게 바꿨어. 이것도 발전이지. 발전인데 요 못생긴 패러다임에서 잘생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게 메이저하지는 않대. 메이저하지 않은 거는 반대말인 거죠. 마이너한 거죠. 원래 있던 거를 조금 가다듬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조금 미미한 발전이라고 봐야 돼. 그럼 대단한 발전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원래 무장삽입이었지? 저희 원래 무장삽입. 자,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수평적 변화예요. 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에서 아예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수평적 변화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야? 패러다임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약속하고 바라보자 였어. 세상이 이렇게 있어. 여태까지는 이렇게 바라보자 였어. 수평적 변화니까, 그러니까 얘를 요런 거를 요렇게 더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는 빨간색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렇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말 그대로 바뀐 거야. 원래 있던 거를 더 예쁘게 가다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 정도가 돼야지 메이저한 프로그레스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틀렸던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고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를 메이저한 프로그레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는요, 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과학자는 이제 세상을 아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사람이 봤던 또 세상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천동설인 거죠.
똑같이 세상에 있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별들이 움직여, 그렇지? 별이 움직인다라는 요걸 관찰하는 거야. 근데 천동설은 별이 움직인다 했죠. 하늘이 움직인다 했어. 이 똑같은 별이 움직인다를 어떻게 바라보게 된다 나중에는? 지동설로 하늘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인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로 이 정도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바뀌었지. 여기서 발전한 건 뭐야? 하늘이 A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로 움직이는데요. 요딴 거는 메이저한 발전이 아닌 거야.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땅이 움직이는데요.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게 메이저한 발전인 거지.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야. 그럼 두 개 알면 돼. 패러다임이 뭔지랑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이 메이저한 프로그레스는 어떤 건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 이 두 개만 챙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원래 문장 삽입으로 나와서 순서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순서 기능어 포인트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thus 바로 바꾸죠. 두 번째 예시 또 thus 쭉쭉쭉 다 이어져요. 그래서 문장 삽입이에요. rather 여기 쭉쭉쭉 이어지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빈칸 한번 뜰차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본다. 두 개 똑같은 얘기. 이 정도 돼야지 메이저한 프로그레스다. 이 정도. 다음 주에 그러면 진도가 아예 끝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나간 8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배우면 되죠. 그럼 뭐? 몇시야?